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9일 정오입니다. 고고TV는 최소한 김기현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저지해야 되겠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김기현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 달 동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김기현이 되든 안철수가 되거든 국민은 망합니다. 그러나 김기현이가 되면은 총선은 완벽하게 필패로 들어가며 또 윤석열은 뭐 김기현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레임덕이에요. 윤석열 지지율은 절대 안 올라가고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되면은 그래도 한번 우당탕탕 내분이 일어나도 정리가 될 것이다. 국힘이 깨지든 또는 안철수가 죽든 정리가 일어날 것이다. 거기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보수를 쳐다보면서 보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건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덜지와 같은 황간 또 늙은이의 당이 되며 그것은 보수를 영원히 괴멸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겁니다. 정치는 역사를 갖다가 제일 명징하게 시대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문화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국민, 대백성 정책이 바로 정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역사로 보면은 역사가 관통하며 그 다음에 매번 우리나라 같은 5년마다 대통령을 뽑음으로 그것도 역사의 축소판이며 그 다음에 총선 또는 당대표 이런 것들이 짧은 쇼트 역사에 변곡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곡, 변환, 전환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거기서 김기현이가 설 자리는 없고 윤석열은 지금 전형적인 폭력가로 변했으므로 국민은 김기현과 윤석열, 김건희의 조합을 칠 것이다. 따라서 김기현을 당대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진입시키면 안 된다. 고고TV에는 한 달 남았죠. 이제 2월달이 윤달이므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고고TV에는 김기현 떨어뜨리기 작업에 들어간다. 안철수를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발적 지지가 되죠. 지성적이며 반발적 지지를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 할 텐데요. 그 안철수 지지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중도 좌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 김기현과 윤석열과 대통령실에 의해서 또는 꼴통 보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죠. 그건 팩트입니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은. 그러나 김기현이라고 무슨 정체성이 확고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국힘에 있기 때문에 늙은 군인들의, 늙은 퇴직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니 저렇게 강성으로 변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이념 갈등을 벌써 뛰어넘었어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라를 섞고 융합시키면서 나라 발전과 국가 발전과 정치의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은 국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민주당 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국힘에 들어왔다. 왜 나를 공격하는가 하는 과정이 그 경선 과정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윤석열이야말로 좌파층하든 좌파에 충성하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안철수를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 정치를 형이화시키고 있죠. 지금 왜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요새는 그 하루에 한 개씩 과거 한 달 동안 찍었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시국과 정국과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자괴감을 드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좌우를 떠나서 지성적이나 지식인들은 다 고고TV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보름 전부터 국힘은 망했다. 윤석열은 끝났다 하는데요. 사실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들은 정체성도 없고 그냥 안철수가 무슨 말을 하든 따라다니는데 안철수한테 비판을 할지 모르죠. 안철수 지지자가 한 5, 6% 남아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고고TV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유승민을 지지할 때 유승민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랬어요. 고고TV는. 응? 이런 걸 다 예상을 하고 살리려고 그랬어요. 경선 과정부터. 유승민 지지자들은 정치에 대한 철학이 그래도 꽤 있고 확고해요. 그래서 고고TV가 방송을 하면은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들도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 지지자들이 꽤 후원을 했어요. 뭐 자유우파 유튜브 따라다니는 분들보다는 훨씬 못하고 고고TV는 큰 돈 안 들어오는 방송이니까. 그런데 안철수 지지자들을 보면은 그냥 그 댓글 다는 것도 수준도 없고 후원은 고사하고 자율구독료도 안 내고 그냥 안철수 고맙습니다. 안철수 뭐 제일이야, 최고야, 과학의 상징이야.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그거 10년 전부터 나온 소리야. 그래가지고는 안철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가 국힘, 보수,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기현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근데 몰라요. 당심이 나와야 되는데 당심이 표출이 안 되고 있죠. 당심은 지금 이분화된 건 맞아요. 응? 근데 당원들도 자괴감을 느끼면서 당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원들이 현직 국회의원은 그놈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박탈감, 상실감, 자괴감 이러려고 우리가 윤석열을 뽑았나. 근데 윤석열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죠? 안철수한테 국힘이 정통보수 75년에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까지면 여론조사나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김기현이가 그 6,000명 대상으로 4명을 컷하죠. 당원 6,000명. 거기서 김기현이가 1등이 나올 것은 확실해요. 제가 볼 적에. 그러니 결선까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고고TV는 근본적인 생각 때문에 김기현의 당대표 진입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말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전국이 벌어지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민주주의 파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보수 꼴통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잘한다 그러지만 그래봐야 지지율 25%뿐이 안 나잖아요. 응? 그러니 윤석열이 지금 30% 초반인데 30%에서 35% 사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3명 중에 2명이 싫어하고 그죠? 거기서 핵심 코어 윤석열이 잘한다가 10%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매우 잘한다가 그럼 윤석열은 벌써 국민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은 자기의 강력한 독주와 권력과 전횡으로 국힘을 사당화시켜서 김기현을 꼬봉으로 내세워서 자기가 총선의 공천을 다 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완벽한 필패가 들어가죠.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상선거 개입하고 당권 개입하고 나경원 잘라내고 안철수 잘라내고 이런 과정이 그 헌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불문가지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 친박 파동에 있어서 자기가 공천권 행사를 좀 하려다가 공천권 행사 좀 하려다가 징역 2년을 윤석열한테 맞고 징역 2년 이상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이 정도면은 20년은 맞아야 돼. 헌법 위반이에요. 따라서 윤석열이 보면은 지금 당내 선거를 주도하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짜고 도상을 진격하면서 하는 이걸 보면은 윤석열은 민주주의 가치나 삼권 분립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 아니 이상민 내주면 돼요. 장관 하나 없앤다 그래가 장관 하나 해임하고 다른 더 훌륭한 인물을 오면 되는데 이 국힘 저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좌우를 떠나서 국힘이 이상민 탄핵안에 들어오니까 가결되니까 당장 대통령실에서 하는 소리가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대한민국 정치 75년상 이런 거는 없었다. 그럼 국민들은 당장에 받아치죠. 왜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대한민국 정치 75년상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렇게 막무가내 무대 뽀러나가는 대통령은 없었다. 그 이상민이를 탄핵 가결하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 가결과 마찬가지고 또 선거 부정이며 대선 불복이며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죠. 그거 하나도 안 먹혀요 이제는. 안 먹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경원 사태 때문에 그거 이제 안 먹혀요. 이상민이가 가서 뭐 180일 안에 결론 낸다 그러는데 180이 걸릴지 90일이 걸릴지 뭐 200일, 250이 걸릴지 몰라요. 그거 헌재 위원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상민이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윤석열은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경강부회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힘 꼴통들이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그러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윤석열이에요. 민주주의라는 상권 분립이죠. 행정, 사법, 입법. 이게 보면은 이상민 탄핵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붙어 지금. 이런 형국을 만든 거는 뭐뿐이 없었죠? 박근혜 탄핵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무현 탄핵은 기각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놈이 탄핵 전문가 같아. 제가 볼 적에 윤석열이. 그럼 상권을 갖다가 분해시키고 횡폭하게 지금 파괴하는 게 윤석열이에요. 제가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상민이 탄핵 가결됐으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 받겠다. 아니면 전번에 해임한 소식도 받겠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거 이상민이 내주면 다음에 윤석열로 직격을 한다? 지금 그거 말고도 윤석열에 대한 직격이 전 국민 민심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 정치도 모르고 상식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뭘 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비법률적인 게 지금 윤석열이라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당 편들 수는 없고 저는 합리적인 보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도층 무당층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윤석열을 지키고 이런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의 허락하에 공천을 하겠다는 김기현은 꺾어버려야 되겠다.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나경원의 집단 폭력에 의해서 나경원이 밥 잘 쏴주는 예쁜 누나, 예쁜 지성 내생녀, 아름다운 산소 같은 여인이 뭐가 문제가 있었어. 가정 화목해 애들 잘 키워서 정치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보수에만 남아있던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가스라이팅하고 이지매하고 미제리같이 공격을 하고 그럼 놔둬야지. 나는 당권 선거에 개입 안 하겠다. 김기현이가 가서 그냥 3번 4번 가가지고 말이지 겁박하고 협박하고 정치를 희화 만들고 그리고 그 초선 그놈아들 48명이 나경원 규탄 성명서 했죠. 그거 배현진이가 주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가가지고 나경원 앞에 가서 감시하는 거야. 너 안 올래 올래? 2차 가해를 가고 또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무슨 겁박 압박에 들어갔다고 봐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에서 2차 가해를 하고 겁박을 하고 어거지로 끌고 내가지고 말이지 나경원은 그냥 혼방 같더라고 얼굴이. 그거 말이죠. 이준석이나 천하람 같이 가정법원에서 나온 사람들 같다. 그렇게 걔네들이 회화시키죠. 마지막에 이 영상 마지막에 이준석과 천하람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천하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돼요. 걔네들이 지금 2030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남자들 갖고 놀이 문화가 또 나왔는데 걔네들이 정치를 희화시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안철수의 정체성을 공격하죠. 나경원한테도 공격했어요. 그 자유우파 유튜브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힘 꼴통들을 중심으로 나경원은 전라도 출신이다. 나경원이 사학재단에 문제가 있다. 아버지 사학재단. 그리고 딸의 그 성신여대 입학과정 그거 특혜 줘야죠. 특혜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돼요. 민주당 애들이 건드렸듯이. 그런 문제. 또 남편의 대법관 진입 문제. 그리고 나경원이 전라도 출신이다. 그러므로 그 빨갱이다. 그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건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다가 나경원이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출마 포기를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 달 반 전부터 그래. 이거는 나경원이 나오면 나경원이 되는 코스였어요. 근데 나경원을 발부해가지고 안철수가 빵 떠버렸죠. 안철수는 절대 안 되는 구도였어요. 국힘 정체성을 보면은. 근데 안철수가 떨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안철수한테 사상 문제, 이념 문제를 갖고 나오죠. 이건 해서는 안 될 거죠. 응? 아니, 좌파에서, 진보에서 전향을 해서 보수에서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으면은 그건 환영할 일이지. 과거에 말 한마디 한 거, 말 몇 마디 한 걸 갖다가 그건 그쪽 진영이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니, 지금 이재명이라는 놈을 우리 보수에 영입하면은 이재명도 지금, 보수를 위해서 말을 하고 과거까지 잊어버려줘야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국힘에, 반윤들이 있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민주화 출신들이 있죠. 그 심재철이라든가 하태경이라든가. 그 두 명뿐이 없으니까 그게 참 문제야. 섞어야 되는데. 응? 그래도 과거 행적은 안철수보다 더 공산주의자가 되죠. 그러면은 주사파였으니까. 그리고 심재철 같은 경우는 반박정희 투쟁을 했으니까. 반박정희 투쟁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국힘에. 안철수를 신영복의 마음에 맑다. 존경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 안철수는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또 뭐 사드 배치를 왜 반대했느냐. 또 언론 노조에 대해서 친화적이다. 아니, 언론 노조에 대해서 친화적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사드 배치라든가 신영복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주당에 있어서 또는 자기가 박근혜에 반대했으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윤석열은 눈물을 흘리면서 노무현 정기영화를 봤다 그러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노무현이다. 그리고 문재인을 갖다가 문재인이 신복으로서 보수 개멸 9년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고, 그죠? 그런 문제가 말이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꼴통 보수들이, 아니, 솔직히 보수 우파 괴멸 9년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은 노무현도 그 짓 못했어요. 김대중도 못하고 문재인도 못했어요. 윤석열이가 했단 말이야. 검사의 기계, 정의, 그런 거 없어요. 응? 출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를 지웠으면은 보수 전체를 지운 거와 마찬가지야. 75년 역사를. 그런 자가 지금 들어와서 신당 창당론을 갖고 나온다는 거죠. 응? 따라서 이 형편주의 무인식에게 이념 정체성을 갖고 있는 윤석열을 보수라면서 자기는 보수를 한 번 떠난 적이 없다는 김건희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당대표 한번 출세하려고 그러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심평의 창당론이 나오죠. 이거는 윤석열의 생각이에요.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 국민의힘이 진입할지는 할 수 없이 왔다. 민주당이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인데 왜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자기를 공격하는가? 그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깨져야 전당이라고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했어요. 국민의힘은 문제가 많다, 깨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창당을 하겠다. 탈당해서 창당을 하겠다. 심평. 그거 팩트예요. 그리고 김한길이라는 애가 뭐라 그랬어요? 탈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한다는 소리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래서 당장 탈당하라 이거야. 마음에 안 들면은 중이 절을 떠나야지. 국힘이라는 절에, 왜 대통령이란 자리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옹거리고 있냐 이거죠. 떠나라. 중이 떠나라. 지금이라도 빨리 창당해라. 이걸 제가 말을 오늘을 순화시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한 것이 여러분은 고고TV를 꾸준히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말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뭐 이재호라든가 박재훈이라는 평론가들이 내 말에 뒤따를 겁니다. 응? 가장 빠르고 핵심만 찔려려고 그래요. 고고TV는. 돈 하나 못 벌더라도.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자율구독료하고 후원하고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루 용돈이 10만 원을 쓰는데 한 7만 원 써요. 하루 용돈을 내가.
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죠. 당권 선거 또는 나경원 죽이기, 안철수 죽이기 들어가죠. 근데 천하람은 왜 죽이기 안 들어가는가?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천하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천하람은 자기들이 막 자가 발전시키는 건 안 돼.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나온 말이 이진복이가 전번에 일요일날 나와 일요일날 이놈의 새끼는 놀지도 않나? 너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안 그래도 너 밥 시킬 텐데. 와가지고 말이지 안철수 보고 말이지 무례하다. 윤한연대 아니다. 윤핵관 팔지 마라. 간신짓 하지 마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실 통째로 날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럼 날아가고 있잖아요, 민심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어제일 거예요. 안철수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자기들도 말 않겠다. 한구령을 내리죠. 너 말하지 마. 너 시체같이 있어. 너가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공격할 거야. 이거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제 내가 잠깐 그 쇼트 영상이라든가 뭐 한 2, 30분 타 방송국에서 유튜브 올리면 1, 2분씩 봐요. 핵심만. 그걸 다 물고 늘으시더라고. 그거 맞는 소리예요. 아니 정치라는 것은 말로써 하고 말이라는 것이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생각의 자유. 그죠? 그걸 다 말하는 건데 너 민주주의 하지 마. 안철수 너 생각도 하지 마. 그죠? 사상도 너 필요 없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거 말이죠. 이건 폭력 집단이 넘어요. 이거는 박정희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전두환 때는 너무 무시무시한 나라였으나 초기에 전두환 초기에. 그래서 전두환이가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사형 선고 받잖아요. 또 한심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는 놈이 자기는 30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넣는 1호 당원이다. 아니 나 그 말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 받았어요. 그러면은 재벌 갖다 대통령 시키면 되죠. 재벌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낼걸? 1억도 낼걸? 그죠? 이 천박한 사고방식.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이 천박한 사고방식.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 우리 오빠 윤서방이 한 달에 300만 원씩이나 당원비를 내는데 왜 저 국힘 사람들은 우리 오빠 당선 안 시켜주고 우리 윤서방, 윤뭉충이 당선 안 시켜주고 왜 공격만 해? 왜 안철수 측에 나왔을 때 들고 나경원 날려버렸더니 안철수 측에 나와? 이 식이죠. 아무리 대통령 윤석열이지만은 이거는 술 먹는 데는 뭐 지가 뭐 검사 20년을 하고 김건희하고 결혼할 적에 통장 잔고가 2천만 원뿐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마 윤석열이가 20년 동안 그 검사 생활을 했으면 평균 연봉이 연 한 1억이 됐을 거예요. 다 술 먹고 나 돈도 없는데 300만 원이나 당원 가입비를 내 1호 당원인데 왜 내가 당무 개입을 못해? 왜 내가 상권 분립을 못해쳐? 지금 윤석열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수장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좌우를 떠나는 거예요. 여당의 지지는 받으나. 그죠? 그래서 입법부의 근간은 정당이므로 정당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이건 탄핵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온 게 그냥 말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당신들 마음대로 해서 누구라도 당대표가 되면은 내가 화합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300만 원이나 매달 내는데 너희들 나를 갖다가 졸로 보는 거야? 3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이 천박한 발상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한테 선포했다는 것은 이건 끝난 정권이에요, 여러분. 이명박은 그 정도 냈겠죠? 그죠? 근데 이명박은 5년 동안 뭐 1원 받았다 그러죠? 100원 받았다 그러나 1원 받았다고 하냐? 월급을, 대통령 월급을 다 헌납했잖아요. 그 불쌍한 애들한테. 그런 애를 잡아낸 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놈이 지금 와가지고 300만 원이나 내는 당원이야. 내가 왜 말 못해? 왜 당무개혁 못해? 내가 왜 선거개혁 못해? 이런 천박하고 비루한 발상을 보면서 난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따라서 이런 놈한테 아부떨고 황강같이 행동하는 김기현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민생이 중요하죠. 어떤 폭풍이 올지를 얘네 그 윤석열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경제를 모르고 민심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민심 모른다고는 확실히 나왔죠. 이때까지 말한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가 이제 앞으로 폭풍처럼 몰아닥칩니다. 응? 지금 보면은 그 미국 그 파월이나 또는 바이든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응? 디스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하강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연착륙이 안 되고 계속 강공이야. 근데 그거 꺾여요. 금리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와서 그래요, 미국은. 근데 우리랑 그거 다르죠. 우리는 지금 민생 거의 도탄에 빠질 지경이에요.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 IMF 이후에 최고로 올랐다 그러고, 그죠? 또 전기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로 올렸다 그래요. 최고 인상률이라 그래요. 그죠? 79년 이래 최고 인상률이라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넘어갈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어요. 다 문재인이가 잘못한 거다. 근데 가스 난방비는 그 문재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전기료는 그렇죠. 근데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원자재 값, 석탄, 가스 이런 게 폭등을 해가지고 한전이 누적이 된 거고 또 한전 공대 같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올릴 때 안 올려가지고 그렇고 문재인이가 가스비하고 상관없다니까 난방비하고는. 그런데 물가고라든가 이게 물가가 핵폭탄이에요. 지금 보면은 매달 뭐 전년 대비 5%, 7%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 6, 70% 올란 거거든요. 근데 먹거리를 갖고 또는 외식비를 나가 보면은 50%가 아니야. 1년 6, 70%가 아니고 100%, 200%가 올랐어요. 응? 그러니 입는 거는 좀 덜 써도 되죠. 먹고 자는데 고통받는 민생이 윤석열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은 이상한 자유경제 프리드만을 가져와가지고 미국은 실업급여라든가 또는 미국은 그 자산 자본이 세팅이 돼 있고 복지가 돼 있는 나라죠. 그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미국, 영국. 물가가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고로 비싼 국가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또 가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밑바탕에 기본적인 복지라든가 근본적으로 사회 계층이 세팅이 안 되고 초양극화 버린 상태에서 물가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쳐요. 민심이 윤석열을 친다고. 이런 것도 모르고 김기현이나 국힘의 꼴통들이나 자리 하나 받으려는 이런 것들이 김기현을 뽑으려고 그러고 윤석열을 지지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식물정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김기현을 볼 적에 김기현이는 뭐 인지도 확장성 그런 거 떠나가지고 김기현은 기본 깜냥이 안 돼요. 사람이야 착하죠. 걔 착하지. 근데 판사 출신이 똘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죠? 심평이라는 놈도 판사 출신이요. 김기현도 판사 출신이요. 또 주영이는 판사 출신이라서 힘도 못 쓰고 이상민 탄핵 가결 나오니까 민주당의 의회주의 폭력이다. 너희는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내가 보니까 총선 참패는 국힘이 올 것 같은데 이상민 탄핵 결의안은 전혀 전국 영향 없어요. 몇 개월 있다 보세요. 그거 틀리나. 기각이 돼도 전혀 영향이 없어. 윤석열이 점점 하락기를 걸을 것이야. 그 다음에 김건희 문제가 있고 김건희 문제는 요번에 못 다루고 자 그래서 김기현이 같은 경우가 특별한 상징성도 없고 그죠? 또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뭐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대국민 호소력이라든가 전혀 없는 애예요. 오로지 윤심을 팔아서 윤석열이가 진두지휘하고 윤석열 다리에 붙어가지고 당대표가 되려 그러니 이게 민심이 강하겠습니까? 당신도 지금 뭐 스랑스리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결선까지 가봐야 되는데 김기현이가 제가 보면은 김기현과 그 48명 50명의 그 초선 나경원 연판장 돌린 애들 그것들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이가 다 자를 거야. 지금 친윤이나 친핵 윤핵관한 애들 다 잘릴 거야.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인데 윤석열이가 다 자른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불나방식에 떨어드는데, 이 보시면은 이 김기현이라는 작자가 아무 능력이나 자기 색깔이나 또는 자기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윤석열의 다리에 붙어가지고 윤석열이 검찰에 바로 탁탁탁탁 다른 애들을 빵빵 숙청을 하는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당대표 되려 그러니, 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사당을 시키고 공천을 휘두른다. 그 김기현이가 말했잖아요.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하게 만들겠다. 근데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김기현은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결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중요해. 내일 그 1위부터 4위까지 컷오프를 하는데, 컷오프 그 득표율에 나오면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당원 6천 명이니까. 응?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준석과 천하람이 지금 이준석이 전면에 나서고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기인을 띄우려 그러죠. 제가 거기서 이기인만큼은 청년 최고위원회 당선시키고 싶어요. 이기인만큼은. 근데 장예찬이가 워낙 꼴통 보수 늙은이들한테 한호를 받기 때문에 힘든데 이기인을 당선시키고 장예찬을 떨어뜨리는 게 맞는데, 이 천하람이가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1차 컷수 60% 이상, 50% 이상 얻어서 1차 컷수 결판 내겠다. 자기가 결선 올라가면 자기가 60% 이상 당선된다. 너무 허장성세가 심하고, 얘네가 이제 그 2030 커뮤니티를 총동원을 했어요. 이준석하고. 이준석이가 오만 방송에 다가가서 이제 전면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희화화예요. 이준석은 정치를 분석을 하고 촉은 있으나 큰 그림 안에서 못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천하람이를 갖다가 내가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다. 열심히 해라. 지금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뭐죠? 당원들의 이준석 포비아 때문에 나경원 쳐내고 안철수 쳐내는 과정이잖아요. 유승민 쳐냈고. 그러니 당원 100%에서 절대적으로 천하람이가 결선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겠죠. 너무 정치를 희화시키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 내가 이준석 사태 때 이준석도 그만해라, 박수 칠 듯 떠나라, 한 3개월을 지지하다가 나머지 3개월은 버려버렸잖아요. 정치는 희화시키고 젊은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이준석은 반윤으로 돌았고, 천하람이도 그냥 윤석열은 윤핵관은 간신이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보수의 둥지에 있던 사람이니까 안철수를 갖다가 무너뜨리겠다는 소리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김기현이 되는 코스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은 당대표 되면 안 되고 김기현을 낙마시켜야 되겠다. 왜? 근본적인 민주주의, 입법주의, 그리고 김기현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까지 하겠습니다.